트럼프가 목이 매달려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이 휴전을 하고 빨리 좀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 플랜을 짜려고. 사실 그 유럽은 지금 완전히 끊어진 망아지들이죠.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요새 계속 나오고 있죠. 어제도 마크론이 요청해가지고 유럽에 걔네들은 다 글로벌리스트 해가지고 딥 스테이트, 완전히 그 영국 애들하고 해서 꽁무니 쫓아다니는 뷰로크라틱입니다. 그런 애들이 정권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점점 망하고 있습니다. 한심합니다. 근데 걔네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모였습니다. 트럼프는 배반자다, 배신자. 지금 아무 소리 못하고 어제 회의를 도출을 못하고 끝냈습니다. 모여가지고. 그 사진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눈치만 보고 있어요. 유럽 애들은 지금 정책의 방향이 없습니다. 또 실제 이 전쟁은 러시아하고 트럼프, 미국이 만일 지원 안 하면 이건 하루아침에, 푸틴도 얘기했습니다. 만일 우크라이나의 지원이었다면 이 전쟁은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끝날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트럼프도 상당히 미국에서는 말입니다. 그동안 바이든이 얼마나 많이 폐악질을 했냐 이랬는데, 바이든이 갖고 있는 네오콘들의 세력하고 이 트럼프가 갖고 있는 세력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새로운 세력의 추종이 됐습니다. 중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로키드 아니면 로키드 마틴 아니면 레이션 이런 고전적인 네오콘들, 얘네들은 무조건 무기에서 팔아야 됩니다. 전쟁이 이렇게 해야 되고 비전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향후 20년, 50년의 정책을 모르는 애들이야, 걔네들은. 그런데 지금 트럼프 쪽은 좀 달라졌어요. 지금 요새 손도 지금 떨어지는 거죠. 돈 많은 친구, 전기차 만든 친구죠. 머스크.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 걔네들은 자본을, 걔네들이 그 네오콘들의 자본을 이런 구닥다리 무기 만드는데 안 쓰고, 잉글랜드를 산다든가, 파나마 운하를 한다든가, 투자가 달라요. 또 우주로 갑니다, 우주. 일론 머스크 우주는 상당히 기술이 높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상당히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결정적으로 어제-그제 벤스가 유럽에서 뮌헨 회의에서 강력하게 유럽을 질타했습니다. 그 연설을 제 러시아 학당에서 이제 별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만큼 유럽에서 민주주의는 유럽 민주주의는 망했다. 사실 미국이 다 시켜서 한 건데, 바이든 때. 완전히 그렇게 유럽 애들이 지금 앉아서 또 뒤통수 맞은 거예요. 니네들 독재, 사실 지금 독재예요, 유럽. 루마니아, 친러 정권 수상됐는데 투표로 그거 잘랐죠? 그랬고, 또 지금 뉴스들 보면은 민주주의가 유럽에서는 없다 이거야. 그걸 누가 얘기하냐? 미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지금 정세는 완전히 유럽이 나가게 되면, 최근에 지금 지금 문제 영국인데, 영국의 앵글로색슨이 과연 어떻게, 걔들도 힘이 없어. 돈이 있어요. 돈이 없다고 지금. 지금 현재 전세는, 그래서 현재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완전 이제 바꿔진다고 합니다. 패턴이 세계 전략을 트럼프가 어떻게 갖고 가느냐,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이제 물론 나중에 우리 북한하고 우리 문제 또 협의해야 됩니다, 사실은.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는 이 과정에서 중국을 항상 얘기가 나오죠. 중국을 트럼프는 항상 배척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말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려고 해요. 전쟁 얘기 제가 조금 이따 할게요. 전쟁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럼 이제 중국을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그런 미국의 정책이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정책이 변할 것이냐,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도 러시아에서는 트럼프를 믿지 않아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러시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는 러시아를 친구로 여기고 있냐? 아닙니다. 트럼프는 러시아를 파트너로 여기냐? 그것도 아니다. 그냥 비즈니스 상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현재 향후에도 지금 이렇게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전쟁도 지금 러시아에서 반대래. 왜 휴전을 하느냐, 지금. 우리가 지금 곧 머지않아서 다 넘어가는, 지금 이 전선들이 다 붕괴 직전에 가 있습니다. 제렌스키가 하도 사람 죽이면, 왜냐면 총 갖고 초소에 있으면은 이 방어 진질이 땅을 파고 있으면 그걸 사람을 파견하고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그 사람 무조건 갖다 앉혀놔요. 그 앉혀놓는 예비 병력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병력이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18세까지 애들, 18세 애들은 정말 애들이거든. 걔들까지도 동원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바이든은 무기를 대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계속하려면 우크라이나에서는 18세 애들까지도 동원해야만 전쟁이 된다. 현재 이런 상황까지 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일 전쟁이 많이 휴전되거나 하면 젤렌스키는 그냥 어디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신문에 보면은 영국에서 나토와 영국 애들이 우크라이나들을 훈련시킨 도시들이 그 방어가 지금 무너진 거예요. 하나하나 함락되고 있다고. 그거 무너지면 이제 뒤는 없어요. 얘네들이 그걸 못 해놨다고. 그 도시 방어가 엄청 심해요. 예를 들어 옛날 마리우폴 같은 데는 그 큰 제철소, 그 러시아 연방 때부터 제철소, 거기는 지하 5, 6층까지 가는데 원자폭탄을 대비해서 만든 그런 제철소에 그 나치군들이 3,000명, 4,000명이 들어가 있었다고. 그걸 포위해서 나중에 잡았단 말입니다. 아마 2020년 초에도 나올 겁니다. 나치 문신해가지고 잡은 거. 그 방송도 제대로 잘 안 나올 거예요. 그 후에 모든 도시 하나하나를 지금 하는 게 저 아부데이프카죠. 무슨 뭐 이 마리우폴을 시작해가지고 도시마다 점령해서 나가고 있는 싸움이 정말 친한하고 힘든 겁니다. 사람을 그냥 그래서 고기 믹석이라는 말이 나온 거라고. 고기 믹석이라고요. 그냥 사람이 안 죽으면 참호를 해야 나갈 텐데. 그렇게 아주 악랄하게 만들어놔서 싸움 자체가. 그러니까 싸움이 속도가 빨리 안 가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도시들이 지금 이제 붕괴가 돼가지고, 이제 3월에서 4월, 5월 되면은 왕창 뒤로 물러납니다, 현재. 벌써 물러나서 거의 없어요, 지금. 뭐 제가 전함 지도 분석에서 저희 러시아 땅은 가장 정확하게, 요새 말 조금만 해도 이제 안 됩니다, 유튜브에서. 말도 가장 부드럽게 해서 지금 방송 계속 나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되는데, 러시아에서는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휴전하냐, 지금. 왜 트럼프가 자꾸 휴전하자고 하는데 왜 하냐? 대표적인 그 인물이 람잔 카디로프 그쪽에서는 그 체첸 왜 지금 휴전하냐 이거. 그래서 휴전 반대론자들이 지금 막상 있습니다. 러시아도 물론 경제가 좀 어렵지만은 아직까지 또 문제도 있어. 러시아는 이게 전시 경제로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GDP가 말입니다. 우리 러시아가 지금 4% 5% 올라가고. 또 국민들의 실질 월급을, 실질 급료가, 실질 소득이 올라갔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인플레가 또 올라가요. 8% 9%까지 됐다고. 그러니까 인플레를 지금 연착륙 해갔다 해가지고 러시아에서는 경제를 지금 다운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5%. 계획 경제로 해요, 걔네들은.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그 러시아는 모든 그 경제 시스템이나 정치 시스템이 푸틴이 들어오고 나서 합리적으로 합니다. 저는 지금 37년간 여기 살면서 뉴스를 보고 있지만, 이 뉴스의 뉴스 독재 이거 방송,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언론 적이 없습니다. 제재가 없어요. 물론, 알아서 얘기하지만, 거의 반대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제대로 맨날 독재자다 30년씩 하니까. 특히 이제 벨라루시 루카센코도 30몇 년 독재자인데, 이게 독재자가 아니라 장기집권이에요. 국민들이 찬성하면 제가 실제 살지만 독재자라고 전혀 부담을 느낄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랬거나 현재 지금 정세는 지금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 휴전을 반대하는 팀도 있다고 하죠. 그러나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람 죽어나가고 푸틴이 봤을 때 정체적으로 보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협정이 어떻게 될지. 근데 현재 지금 이렇게 나와 있면서 신생 4개주만이라도 러시아는 확보하자. 근데 다른 팀은 메드베체프도 그렇습니다. 거기, 우리가 더 나가서 키예프는 못하더라도 드니프로페트로프나 니콜라이브나 오데사, 특히 이 오데사는 영국이 길을 쓰고 막고 있습니다. 이 흑해를. 지금 사실 흑해 함대가, 크림의 흑해 함대가 지금 좀 지장을 받아요. 통행하려면. 그냥 영국 애들이 머리를 잡수고 무인 보트의 수상, 공격기를 개발을 잘해가지고, 많이 당합니다, 사실은. 크림반도에서, 이 러시아 해군이. 그래도 이제 이 오데사만이라도, 러시아가 장악을 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우크라이나 내륙국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지금 휴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분위기는. 그러나, 현재 러시아도 3년간의 제재 속에서 상당히 이제
감을 가지고 있고 또 푸틴이 보는 또 시각이 따로 있겠죠. 만약에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나토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더 뒤로 물러나겠다는 얘기가 협의 중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아직 저도 이제 뭐 아웃사이더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데서 방송도 나오지만 그래서 만약 어느 정도 타협이 된다면 상당히 그 전선은 지금 그러니까 좀 더 기존의 신생 사계주의 이 안으로 좀 더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휴전이 뭐 당장 누구는 4월 20일 날 된다, 누구는 뭐 5월 9일 날 된다 하는데 과연 그렇게 금방 되느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6.25 때하고 똑같이 얘네들도 그 군사평론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옛날 휴전 때와 똑같이 땅덩어리 땅 따먹으려고 싸움은 계속한다. 뭐 사건이 날 딱 종전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러시아에서는 마지막 남은 자기 힘이다. 힘에 의하면 믿을 수가 없다. 트럼프도 안 믿는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전쟁은 나갑니다. 수행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계속 할 거고 이런 평화협정도 할 거다. 근데 똥줄 탄 거는 이제 목에 탄 거는 지금 목 마르는 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빨리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자기 전체적인 세계 전략에 차질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이 바이든이 다 저질러놨던 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수습분해야죠. 그러니까, 목이 타서 지금 돌아다니고 이렇게 빨리, 우리도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어요. 러시아에서도 너무 이게 푸틴이 이게 앞서가는 거예요. 2월 말일 날 벌써, 트럼프하고 뭐 푸틴하고 회의하자고. 미국이 그러는 거라고. 러시아는 사실 급한 건 없다, 이거. 어차피 전쟁 지금 계속 이기고 있는데, 또 무기 계속 확보하고 있고, 또 이미 러시아는 또 이게 전시 경제가 됐어. 체제가. 하여튼 무서운 거니. 전시 경제가 되면 경제 자체가 인플레도 생기고 나라가. 그래서 지금 푸틴은 내년도에는 경제를 이제 축소하자고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고,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북로조약이에요, 북로조약. 지금 모스크바에 북한인들 많이 있어요. 많이 갑니다. 아주 뭐 옛날에 하고는 좀 태도가 달라졌고, 당당히 다닙니다. 식당에 가서 뭐, 어디 뭐 백화점 가도 북한 사람들 옛날 같은 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다닙니다. 다니고, 북한의 그 노동력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러시아로.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 푸틴의 생각은 이건데, 경제가. 이제 더 이상 유럽 쪽으로 가면 안 된다. 러시아로 봤을 때 서쪽으로는 갈 의미가 없다. 유럽에는 비전이 없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자. 울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연해조 이런 데로 가서 사할린 어디로 가냐면 그런 거 어떻게 돼? 북한, 한국, 일본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깔았어요. 지금 도로가 어디 까장까지 왔나 모스크바 상태에서 12차선 도로 쫙 깔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지금도 열차도 있지만 그래서 경제 회로가 나옵니다. 지금 회랑을 푸틴은 북남 회랑을 했습니다. 남북 회랑이라고 해서 상페테르부르에서 인도까지 가는 회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일부 CIS 국가들을 합쳐해가지고 경제 회랑이 무서운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전체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브릭스까지 가면서 남북 회랑을 지금 만들어서 거기에 가입하는 국가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동쪽으로 해서 그래서 하바롭스크 우크라이나까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면은 이제 북한하고 남한하고 일본까지 이제 경제적인 그 축을 만들려는 게 이 러시아의 그 희망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최근에 방송도 나왔습니다. 삼성이나 LG나 좀 다시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동차 현대도 그렇고 걔네들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 카자흐스탄이나 그쪽에다가 걔네들 저걸 해서 팔고 나가는데 다 자기 직원들이라 그래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해놓고 나갔다. 다 그게 막바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만약 이게 미국과 러시아가 해빙이 돼서 스위프트 제도가 풀리고 국가 간의 경제 교류가 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들어갑니다. 그러나 너무 지금 피해가 큽니다. 모스크바에 4천여 명의 교민이 2천 명으로 줄었고 상사대나 지금은 이제 완전히 없어. 차라리 북한 애들이 지금 와가지고 막 팔치고 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금 잘못하다가는 이거 완전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한노상공센터도 이거 만드는 목적이 제 사명의식을 가지고 제가 37년을 러시아에 살아왔는데 이렇게다가 우리나라 이거 다 뺏기면 뭐 어떡하지? 없어요 지금 틀이 지금. 그나마 지금
우리 한국인들 모스크바에서 우리 또 한라 상업센터 비즈니스 클럽이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실제 그 제가 세미나도 열고 싶은 게 비즈니스가 다 막혔어요. 그나마 실제 모스크바에 물건을 팔고 있는 사업가들이 몇 있습니다. 아직도 서울에. 다 우리 한라상공센터로 보고 있는데, 그걸 좀 활성화해서 좀 더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이 더 앞서가야 되겠다. 이러한 게 있고, 정치적으로 이게 해결해야 되는데, 과연 한미일 삼각 동맹이 있어요. 그 바이든부터 유감한데, 얘네들 그 미국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태평양의 군사 전략에 있어서 이걸 얘네들이 만약 한미일 삼각 동맹,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했던 겁니다. 윤석열이가 가장 거기 대나벌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밑에서 발바닥 핥으면서 지금 하겠다고 하고, 일본을, 미국 애들은 바이든은 일본 애들 시켜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나토가 동경의 사무실이 간다고. 나토 국대수행정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이 한미일 삼각동맹과 결합이 되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의 전략도 먹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원래 이 한미일 삼각동맹의 목적은 러시아, 북한, 중국을 다 겨냥하고 이제 한 거예요. 사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전쟁 곧 일어난 그 한국에 대한 전쟁 이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만약 윤석열이 이거 정권 더 잡고 갔다면 우크라이나에서도 정보원 보내가지고 지금 막 북한 저거 했죠. 북한 뭐 공작했죠. 아이 또 뭐 드론 또 포격하죠. 이건 뭐 찌른다고요. 뭐 한미일 삼각동맹이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 왜 북한이 지금 강력하게 남한을 적대 국가로 해가지고 남도 하겠습니다. 이게 다 국제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차라리 이게 또 우리 평화운동, 통일운동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이제 러시아가 개입이 돼야죠. 러시아 없는 우리 평화통일이 이제는 있을 수 없다. 유일하게 4대 강대국 중에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지 않는 건 러시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역사적으로 보세요. 러시아는 반대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물꼬를 타야 되고 또 지금 걔네들이 그 동방정책 펴가지고 이 극동지방에 투자를 막 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나가서 이제 저는 이제 꼭 살다 보면 느낍니다. 얼마나 우리나라를 지금도 정중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푸틴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천만다행으로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번에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무기 만일 그래도 미국 봉에 보내가지고 조금 나왔었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러시아도 다 보고 있어요. 그 우메로프인가 국방장관이 이렇게 왔다고 창원에 가가지고 무기 다 주문했었다고. 그래서 미국 애들이 우리는 이제 미국에 파는 거지. 그 미국 파는 미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보내는 것까지 계약까지 하다가 이번에 이제 트럼프 되는 바람에 짱났다는 거. 이제 저는 그 창원에 그 현지 우리 그 회사 간부가 저한테 들어서 그 얘기를 들었죠. 어쨌거나 이렇게 저는 간단히 뭐 로우전의 사태를 얘기하면서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간단히 끝내고 질문이 있으면 제가 받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넓고 광범위합니다. 혹시 러시아 건 제가 선전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방송 들어와서 보십시오. 그러면 러시아 소식은 나름대로 거기서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여기서 끝마치고요. 여기 이현희 교수가 또 한마디 또 그 후에 우리랑 같이 정세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말을 또 한 10분만 우리 한 번. 예. 내가 너무 많은. 예, 저 끝내겠습니다. 예, 저는 한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유럽과 관련된 상황, 지금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보충 차원에서, 보완 차원에서 그 유럽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가 이제 중요하니까, 트럼프도 들어오고, 동아시아 문제 이제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반도 한국 문제 관련해가지고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유럽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일어났는데 지금 전쟁 당사자는 우크라이나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럽 특히 이제 나토 이런 데서 많은 그 무기를 지원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종전 협상은 지금 그 완전히 그 배제하고 미국과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참 그 굉장히 비정한 국제정치 어떤 속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국제정치를 이해할 때 제일 먼저 착안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국제정치는 강대국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강대국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소수의 그 강대국이 지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국제 그 질서는 이제 강대국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국제 정세를 이해하려면 강대국을 가장 우선적으로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또 또는 뭐 러우 전쟁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 미러 전쟁이라고 할까? 미국과 러시아 간의 그런 전쟁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자기네들은 뒤에서 빠져가지고 우크라이나 시키고 유럽 시키고 나토 시켜서 계속 무기 대주면서 이렇게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나 나토는 유럽은 미국의 이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그러니까 수단으로 이렇게 돈 거란 말이에요. 수단이. 그럼 미국이 추구하는 건 뭐였냐면 러시아가 세지니까 러시아를 이제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분할을 시켜서 러시아 내부에 있는 다양한 그 자원들을 이렇게 약탈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죽느냐 죽지 않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그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로 하여금 계속 전쟁을 하게 해서 힘을 약화시키는 그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리전쟁에 이제 참여한 사람들은, 그래서 국가들은 강대국, 미국의 국가 이익에 이제 헌신하는 그런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희생을 당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종전협상에서 완전히 그 배제가 되면 우크라이나나 유럽이나 나토 국가들의 어떤 이익을 어떻게 챙기겠습니까? 아무런 미국에서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친미적인 그런 국가지 않습니까? 뭐 혈맹. 근데 그 국제적 세계에서 혈맹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미국은 동맹도 그 약탈을 하는 나라고 트럼프는 뭐 더더욱 더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 그런 시각이 대단히 취약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이제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트럼프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지금 서두르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착안해야 될 그 개념이 있는데 그 세계 전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세계 전략. 우리는 이제 조그마한 나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강대국들은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강대국들은 이 세계를 이렇게 어떻게 경영할 건지 세계 지구본 전체를 놓고 이런 그 전략을 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세계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그랜드 스트래티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강대국을 이해를 하려면 그 강대국의 세계 전략을 자세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의 그 세계 전략이 있었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은 미국은 그 과거 냉전 시대는 소련과 중국,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그 관계를 끌어놓는 겁니다. 이 소련과 또는 러시아와 이제 중국 힘을 합하면 미국이 이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뭐 키신저가 됐든 뭐 누가 됐든 수많은 그 전략가들, 정치가 전부 다 미국과 러시아, 소련 간의 관계를 끊어내야 된다.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중요한 세계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굉장히 무능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무능했는데, 바이든은 러시아를 굉장히 우습게 보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무기 지원하고, 미국이 이제 러시아를 이렇게 경제 제재를 하게 되면, 금방 러시아가 무너질 거라고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안 무너지잖아요. 오히려 더 강해지고, 결정적으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쪽에서는 그거를 금방 이렇게 무너지면 또 와서 이제 중국을 제압할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바이든의 그 정책이 중국과 지금 러시아와 더욱더 이제 굉장히 가까워지는 이런 상태를 지금 자초한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서두르고 러시아와 뭐 이야기하고 뭐 북한에 관해 좋은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그게 마무리가 되면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미국한테 가장 중요한 주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중국을 제압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트럼프는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냐면은 경제 전쟁으로 하려고 해요. 경제 전쟁.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자꾸 뭐 관세를 올리고 뭐 관세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경제 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어떤 부산이익을 제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특히 이제 우리 동아시아, 중국이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갈등이 전개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한반도 입장은 더 위험하게 볼 수 있어요. 강대들이 싸우니까.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먼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문제지만 먼 지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바로 한반도에 바로 한반도를 가운데 놓고 중국과 이제 미국이 치열하게 이제 경제전쟁 이런 거 할 텐데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걸 지금 마무리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뭐 관세나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의 부상을 제압시키려고 한다. 근데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트럼프의 전략은 실패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금융자본주의, 공장 이런 게 없잖아요. 금융자본주의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야. 과거 19세기 이런 때에도 이제 관세 정책 이런 걸 통해서 돈이 생기면 미국 내 이제 공장을 이렇게 가동시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미국에 지금 공장이 없는 거니까. 그럼 관세로 해서 생기는 돈이 다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군산복합재랄지 또는 뭐 소수 어떤 금융자본할지 이런 데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그 서민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지 않고 더군다나 중국은 지금 세계 지금도 하여간 공장이 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생산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체 어떤 독립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의 그 정책이 결국 실패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이야기 이제 좀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우리 지금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그 혐오증이 얼마나 심합니까? 젊은 애들과 해서 뭐 러시아도 그렇고 뭐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지금 탄핵 정국에 가서 심지어 중국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중국이 뭐 저기 하고 그랬다고 뭐 그 앞에서 혐오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혐오증 이런 걸 가지고서는 국제 정세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왜 사대주의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 몰락하는 망해가는 명나라 4대오 그러면서 그러니까 실제 이제 부상을 시켜서 청나라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면서 병작을 한 당하고 그런 걸 계속했는데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 외교 대관계 다 망쳐놨잖아요.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북한 관계 지금 다 망쳐놨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걸 어떻게든 이제 개선하고 해보고 그러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도록 그걸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 가장 큰 그 과제로 이렇게 지금 생각해요.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